안녕, 난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야. 2004년 5월 5일, 버지니아주의 체셔피크만 바다에서 수상한 가방을 하나 발견해. 그 안에 있던 건 사람의 다리. 이후로도 시신의 다른 부위도 차례대로 찾게 되는데 5월 11일에는 머리와 몸통이 담긴 큰 가방을, 16일에는 신체의 나머지 부위가 전부 담겨져 있는 작은 가방을 찾았지. 가방 안에 있던 시신은 모두 같은 사람이더라고.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여행용 사이즈로 약간 되게 다양하게 세트로 나오는 것들 있지. 그런 가방이었었고. 경찰은 우선 시신의 신원을 알아내려고 몽타주도 만들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도 싹 뒤져봤어. 근데 이 남자가 실종자 신고는 안 돼 있었나 봐. 그 데이터베이스에 없어. 이때 아주 유의미한 제보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몽타주를 TV 광고로 내보냈었거든. 5월 21일 그 광고를 본 한 사람이 자기 친구 같다면서 제보 전화를 한 거야. 최근에 그 친구가 부부싸움을 하고 사라진 상태래.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빠르게 그 남자와 DNA를 대조해봤고 정확하게 일치했지. 피해자는 39살이던 빌 맥과이거.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480km나 떨어진 뉴저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 근데 480km면 4시간도 넘게 걸리잖아. 대체 어쩌다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까? 자, 우선 사인을 밝혀봐야겠지. 빌은 몸과 머리에 총을 여러 발 맞아서 사망했어. 그리고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토막난 채로 발견됐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절단 부위가 마치 수술을 받은 듯이 예리하게 잘려져 있더라고. 이런 흔적을 봐서는 칼을 쓴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의료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게 돼. 보니까 빌이 결혼한 상태였어. 그의 아내는 멜라니 맥과이거. 근데 남편이 꽤 오랜 기간 사라진 상태였을 텐데 아내가 실종 신고를 안 한 게 좀 솔직히 수상하잖아. 게다가 경찰이 아내 멜라니를 불러서 남편 사망 사실을 알릴 때도 좀 이상했다고 해. 막 눈물을 보이기는 하는데 뭐랄까 그 남편의 죽음에 딱히 관심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맥과이어 부부는 5년 전인 1999년에 결혼했어. 아이도 낳고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지. 게다가 멜라니가 간호사로 일해서 집안 사정도 꽤나 안정적이었고. 근데 문제가 발생해. 아니, 남편이 도박에 중독된 거야. 사실 결혼 전부터 도박 문제가 있긴 했었어. 근데 결혼하고 애도 생기고 하면서 그냥 좀 손 뗀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 도박을 다시 시작했고 이제는 점점 그 금액도 커져가. 이게 차라리 돈만 날렸으면 좀 낫지. 돈 잃고 오는 날이면 그 좌절감과 분노를 아내한테 풀었다고 해. 도박에 폭행까지. 이 부부 사이는 점점 망가지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 부부는 새 집 사서 이사를 가자라고 계획하고 있었대.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어쨌든 간에 그 집 위치를 정하는 거에도 또 안 맞아서 다툼이 좀 심했나 봐. 결국 남편의 반대에도 집을 계약했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에 둘이 크게 다투고 빌이 집을 나갔는데 이때 남편 빌의 시신이 발견된 거지. 멜라니 진술에 따르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건 4월 29일이래. 이날 새벽에도 또다시 그 집 문제로 크게 싸웠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유독 폭력적인 거야.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막 목까지 졸라. 근데 그 자리에 아이들도 있었거든. 잔뜩 흥분해서 애들마저 때릴까봐 멜라니는 급하게 애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도망쳤어. 그리고 문 잠궈버렸고. 열받은 빌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면서 막 나오라고 난리를 치더래. 그러다가 혼자 지쳤는지 다시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돌아올 일 없다고 소리 빽 지르고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자기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해. 그 뒤로도 남편한테 연락 한 통 안 했대.
솔직히 남편한테만 벗어날 수 있으면 애들한테 아빠가 없어도 괜찮겠다 생각할 정도로 빌한테 환멸이 나 있었어. 그래서 따라 나가거나 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몇 주 동안 집에 안 오니까 맨날 애틀랜틱 가서 도박했으니까 거기로 갔겠거니 했었지. 빌한테 또 따로 연락도 없었었고. 그래서 진짜 우리 관계는 끝이다 싶어서 따로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멜라니의 증언이야.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좀 수상함을 느꼈어. 빌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니 같이 살던 사람이 사라졌는데 일주일 넘도록 신고를 안 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지. 그리고 시신이 굉장히 예리하게 잘려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칼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의료계 종사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고, 멜라니의 직업은 간호사,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잖아. 이런저런 정황 증거가 꽤나 많았던 거야. 결국 멜라니는 용의자로 지목됐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돼. 자,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멜라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 같은 병원 의사 밀러 박사랑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자, 여기서 경찰의 추측은 이거야. 폭력적인 남편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멜라니가 밀러 박사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빌을 살해. 확실한 동기지. 근데 이것도 심증이야. 물증이 없어. 이제 살해 도구, 그러니까 총을 찾아야겠지. 우선 부부가 살던 뉴저지에서는 총기를 구매한 기록을 다 알아보는데 빌, 멜라니 둘 다 총기 소지 기록이 없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다른 주까지 범위를 넓혀서 기록 싹 보는데 딱 발견했지. 멜라니가 남편이 사망하기 3일 전인 4월 26일 플로리다주에서 총을 샀더라고. 다른 주 가서 산 게 이게 더 수상하지 않아? 멜라니는 이 불륜 사실에 대해서 맞대. 인정했어. 남편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친절한 밀러 박사한테 마음이 끌린 것 같다라고 했지. 하지만 살인은 절대 아니래. 아니, 총 산 것도 남편이 총이 필요한데 자기 정가 때문에 못 사니까 아내한테 사달라라고 했던 거래. 애초에 내가 쓰려고 산 것도 아니고 바로 남편 줬고 빌은 그 보관 박스에 총을 넣더니 창고에 뒀다는 거야. 그 뒤로 자기는 그 총을 본 적도 없대. 근데 주변 지인들의 말은 또 다르더라. 멜라니가 진짜 이러다가 자기 맞아 죽을 것 같다면서 최후의 보호수단으로 총을 사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데 대체 뭐가 진실일까? 하지만 여전히 그 총은 찾질 못했어. 경찰은 그래서 더더욱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해. 자, 이제 그 불륜 상대였던 밀러 박사를 조용히 불러서 신문을 하기도 해. 처음에는 공범으로 의심을 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하더라고. 별다른 혐의점도 없었었고. 근데 이때 경찰이 살짝 꼼수를 부리는데 박사한테는 그 사실 숨기고 너 공범 아니냐 하면서 막 압박을 준 거야. 의심 피하고 싶으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겁먹은 박사는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해. 멜라니랑 대화를 녹음하고 증인으로 나서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빌의 자동차가 발견되는데 도박하러 자주 간다는 그 아틀랜틱의 한 주차장에 있더라고. 정말 다행히 그 근처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어. 이때 이 사실을 기자가 신문에 실게 돼. 경찰이 빌의 행적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찾았다면서 싹 보도한 거지. 이 소식을 들은 멜라니가 갑자기 경찰한테 먼저 연락해서 처음 했던 진술을 번복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쭉 못 봤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집 나간 당일 따라 나가긴 했다는 거야. 빌한테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아틀랜틱으로 갔어. 남편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우연히 그의 차를 발견하게 돼. 내 차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 이때 빌 좀 골려주려고 차를 인근 모텔에 구석진 곳에다가 몰래 옮겨뒀대. 사실 전에 부부싸움 했을 때 빌이 똑같은 짓 해서 진짜 열받았던 적 있었거든. 그래서 복수한 거지.
그렇게 차 옮겨두고 급 피곤해져서 그냥 자기 차는 아틀랜틱에 두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간 거야. 그리고 다음날 다시 택시를 타고 아틀랜틱에 와서 자기 차 가지고 갔고. 하지만 남편을 못 본 건 진짜 사실이래. 자, 그럼 CCTV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 보안 카메라 있었으니까. 근데 이상한 게 멜라니가 조수석에 있어. 그럼 운전은 누가 한 거야? 공범이 있다는 건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CCTV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끝까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 경찰은 우선 발견된 빌의 차를 감식했고 그 안에서 빌의 피부 조각과 또 진정제병 그리고 주사기를 발견하게 돼. 발견된 진정제 구매처를 추적해보는데 그 밀러 박사 병원에서 처방전이 발급됐고 멜라니의 아기들 어린이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약국에서 픽업이 됐더라고. 심지어 이 처방전의 서명이 멜라니의 필체로 추정됐었고 그리고 멜라니의 톨게이트 결제 내역도 좀 수상했어. 5월 4일 델라웨어로 갔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델라웨어가 뉴저지에서 아틀랜틱으로 가려면 꼭 지나쳐야 되는 그 중간 지점이거든. 근데 이상한 게 그녀가 톨게이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결제 내용 좀 삭제해달라고 했다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 멜라니한테 추궁을 하니까 아니 자기가 이사갈 집에 가구가 필요한데 델라웨어는 부가세가 없어서 좀 싸게 살 수 있길래 거기로 갔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죽은 채 발견이 됐다길래 괜한 의심 받을까봐 걱정돼서 그 내역 좀 지워달라고 그랬다는 거지. 이게 과연 사실일까? 경찰도 점점 답답해졌어. 아무리 봐도 아내가 범인이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니까. 결국 멜라니의 집 압수수색을 결정해. 빌이 토막난 채로 발견됐잖아. 집에서 시신을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화장실부터 온 집안을 조사했지. 바닥 부셔서 배관 내부까지 다 드러냈었고. 그리고 루미날 검사로 혈흔 반응도 확인하는데 완전 반전. 집에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좀 수상한 점이라곤 컴퓨터에서 나온 검색 기록 정도? 근데 그게 진짜 수상하기는 해. 인슐린 치사량, 치명적인 독, 농약, 검출되지 않는 독극물 이런 걸 검색했더라고. 2005년 6월 25일 경찰은 지금까지의 정황과 간접 증거들을 토대로 멜라니 맥과이어를 1급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돼. 검찰에서 추정한 사건의 타임라인은 이래. 멜라니가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에 브래들리 밀러 박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그와 함께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남편 살해를 계획했고 총 구입 후 처방전을 위조했어. 그리고 4월 26일 오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약을 주입한 후 총으로 살해. 그리고 시신을 토막냈고 3개의 여행용 가방에 나눠 담은 거야. 마지막으로 남편이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빌의 차량을 아틀란틱의 구석진 주차장에 가져다 둔 거지. 검찰은 그 증거로 총기를 구입한 기록과 허위 처방전으로 구매한 진통제, 남편이 사라진 날 했던 진술을 번복한 점과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빌의 차에서 발견된 그의 작은 피부 조직을 증거로 제시했지. 그리고 시신에 담긴 가방에서 멜라니가 일하는 병원의 담요도 발견되면서 검찰은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했어.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멜라니의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빌은 결혼 전부터 도박을 즐겨했고 그로 인한 빚도 상당했으며 이를 갚지 못해서 애틀랜틱 범죄 조직한테 살해당했을 거다. 집 전체에 루미놀도 뿌리고 배관까지 다 드러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았냐. 남편 차에서 발견된 그의 피부 조직도 아니 애초에 멜라니 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피해자 본인 차인데 그게 살아있을 때 다쳐서 떨어져 나온 건지 시신에서 나온 건지 확실하지 않지 않냐. 그건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야.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졌어. 배심원단이 무려 4일 동안 고민했다고 해. 2007년 4월 23일 결국 멜라니는 1급 살인, 불법 무기 소지 및 시신 훼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아
판사는 66년 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지. 하지만 멜라니는 끝까지 자기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면서 엄마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 여행용 가방 살인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멜라니는 수감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어. 진짜 범인은 세상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녀가 말하고 있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공범? 아니면 또 다른 제3자? 사실 오늘 스토리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 과연 멜라니가 진짜 범인이 맞을까? 진실은 멜라니 본인만 알겠지. 그럼 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어.